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요. 소폭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 개인 소비 지출 1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나스닥하고 다우가 플러스권까지 갔었지만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빅테크 관련주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하루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알파벳 같은 거,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하락했고요. 애플이 0.7%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약간 눌러준 상태고요. 엔비디아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3% 정도 올랐고요. 테슬라가 3.8%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그 효과가 다 됐나라는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 효과가 벌써 끝났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실적이 너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더 실적이 나오겠느냐라는 어떤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 이슈는 독보적이라는 거. 전체 점유율의 80%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제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이라니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1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PC, 요게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죠. 물가 지표인데요. 근원식 PC가 지금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 0.4%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월에 0.2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돼야지만 금리나 기대감이 생기는데, 상승폭이 약간 확대됐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당초보다 견조하다라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뒤처질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영국이라든가 뭐 몇 개 나라는 금리 인하 시도를 하려는 발언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반전된 상황이지만, 미국도 금리 인하는 아마 올해 할 거다.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지표를 보지 말고 상업용 부동산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정답이라고 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벌써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공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러한 기업들을 미리 살려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 그 경제 부문에 번지게 되고, 그게 그때 가서는 늦을 수도 있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물가 지표에 너무 심취할 문제가 아니라 대승적으로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뭐 울라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66만 1천 채가 판매가 됐네요. 근데 예상이 68만 채니까요. 이건 또 약화된 모습이죠. 어쨌든 지표가 서로 교차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좋은 쪽으로만 나오지 않고 나쁜 지표도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은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 막 연준이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0.13%, 다우 0.16% 하락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신고점 근처이지만 다우는 0.29%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상승이었습니다. 0.36%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1331원에 그 어저께 장 마감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더라고요. 1332원 정도 약간 올라서 끝났어요. 그래서 환율이 장중에 여기에서는 33원까지 갔다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진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밸류 프로그램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기대에 충족했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집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지난달 1월 말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저 PBR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지난 한 달부터. 그렇지만 미국이 상승한 만큼 뭐 환호할 정도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오르지 못했는데 어저께 이제 26일날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혹평이 좀 많습니다. 밸류업을 한다고 하더니 밸류 다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약간 맹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배당 분리과세 요게 좀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없었고요. 물론 이 세 부분은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상속세 언급도 없었어요.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시장 여론을 수렴해서 연말 안에 올해 중에 뭘 대처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건 의미가 없죠. 지금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전에 뭔가가 나와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 자율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유국가니까 자율이 맞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 방향을 기업 스스로 뭐 진행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유로 줬으면 사실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주면 좋죠. 그렇잖아요. 자유는 줬지만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도태시키겠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었죠. 너무 아쉬웠던 그 발표인데요. 뭐 일단 일본에서 이걸 도입해 가지고 성공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첫 발을 디뎠다는 거에는 포인트가 맞춰지는데요. 시장 바램과는 조금 달랐다는 거죠. 시장 바램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가 좀 밀렸고요. 사실 장 초반은 너무 많이 밀렸어요. 뭐 이 뉴스가 미리 빠져나갔나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내려갔는데요. 왜냐면 9시 넘어서 9시 반인가 발표했는데 8시 45분에 선물 시작할 때부터 막 밀어냈으니까요.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자유를 주지만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다. 뭐 이런 정도였으면 얼마나 이뻤을까요? 뭐 페널티는 뭐 나중에 뭐 세부적으로 발표하겠다. 뭐 이 정도. 그렇죠? 배당 분리과세도 상속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설 방안을 찾겠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퍼펙트 했을 텐데 그런 세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냥 뭐 시장은 기대감이 확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오늘 뉴스 보니까 올해 기관이 9조 4천억을 팔아가지고 외국인 10조 살 때 기관이 9조 4천억을 팔아서 주가를 밀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기관이 팔았죠. 850억. 외국인은 팔다가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한 10조 넘게 샀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봐야겠죠. 그들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의 싸움이 되겠죠. 저는 밸류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망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조만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밸류업보다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상속세로 풀어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급적으로 기관의 영향이 컸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나 분리과세는요. 배당 분리과세 상속세는 정부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행령으로 안 되고요. 0이잖아요.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선거 이후를 바라보고 아마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자유는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이렇게 쪼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관의 매도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올해 1월부터 올 1월부터 보시면요. 올 1월부터 보시면 기관이 5조 팔았잖아요. 그렇죠? 6조 9천억. 그렇죠?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죠. 이게 이제 그 1월이라 그렇죠. 2월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또
2월로 가면 약간 산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1월 달에는 매도, 1월 달부터는 매도가 우세였고요. 그다음에 2월 달 들어오면서 매수를 좀 해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결국은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외국인처럼 막 달려드는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시간을 못 가게 하는 이유다. 조만간 기관이 달려드는지 안 달렸는지,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